여기 우리 이 길상사를 오게 됐는데, 이 길상사는 이제 원래 뭐였죠? 요정 자리에, 그러니까 저기가 중앙에서 이제 모였다가 이제 각자 이제 지점으로 흩어져 가지고 띵까띵까 노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60, 70년대 문화의 대표적인다. 뭐 여기가 이제 대원각이었고 또 삼천각도 있고 오지남, 그래서 3대 우리나라 요정이 있었던 데고, 그 요정은 저는 못 가봤어요. 말로만 들어서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인연이 안 됐어. 내가 요정 갈 팔자가 아닌가 봐요. 그래도 더 생생했을 건데. 네, 체험했으면 쫙 얘기를 해줬을 텐데, 김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쪽의 주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아니다, 원래 주인은 따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헌영의 누이가 있었는데, 그 박헌영의 누이가 원래 그거를 여기를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50년 이후에 이제 그 박헌영 쪽에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거를 김영한이 가지고 갔다라고 그 원경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원경 스님도 돌아가시고 증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김영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기 주인이었는데, 그 뜻한 바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 법정 스님한테 넘겨달라고 해갔는데, 법정 스님이 싫다고 그 10년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법정 스님이 이제 그 자기가 하는 그 맑고 향기로운 그쪽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길상사루다가 만들고, 길하고 상서로운 곳이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그런 요정이 가지고 있는 그 음하고 탁한 기운들을 다 몰아내고 이거를 이제 절로 개조를 해서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금은 저기 했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여기가 음습의 급치였어요.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이제 띵까띵까 하고, 검은 거 같고 또 놀고 또 하여튼 그런 우리나라 60, 70년대의 그 군인들 그런 문화의 극치였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김영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에 이 백석이라고 하는, 젊었을 때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평안북도 정주 사람이에요. 정주에 이제 그 유명한 그 김소월도 그쪽 사람이고, 그리고 또 뭐 조만식 선생도 그런 쪽 사람이고, 또 하여튼 뭐 또 조선일보 방응모 사장도 그쪽 사람이고, 그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도 평안북도 정주 사람이고, 하여튼 정주의 인물들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네 집에 하숙할 때 조만식 선생이 거기 교장이었는데 자기 집에서 하숙을 했을 정도로 그런 정도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그 서울로 저기 그 오산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1930년도에 일본의 아오야마 영어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조선일보 방응모 회장의 인연하고 상관이 돼서 거기 장학상으로 해서 일본 유학을 갔다가 거기를 졸업하고 영어학교 졸업을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댄디한 사람이야. 영어를 한 데다가 그 당시에 그 하여튼 그런 최신식 그 일본에서 온 그 서양 문물을 입어가지고 굉장히 그 옷을 하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행색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일보에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 조선일보에 입사를 했는데 그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자기 친구인 신현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친구가 됐는데, 그 신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생하고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 그 사람이 신현준이가 통영 사람이야. 그 결혼식 그 예비 모임을 하는 중에 여자를 하나 만나. 이화 여전을 졸업한 박경련이라고 하는 통영 여자를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뿅 가.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이 통영을 3번씩이나 와. 그게 이 통영에 가면은 그 백석 시인의 그 시가 있어요. 그 3번의 그 걸린 시를. 근데 이 박경련이라는 여자는 그 백석이 이 바람둥이 플레이보이라는 걸 알고서 어떻게 딱 노해버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를 대신해서 말을 해주던 그 신현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하고 말하다가 보니까 썸씽이 생겨. 응?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 뭐 어쩔 수 없었지. 그래서 나중에 그 신현준 씨는 통영고보 교장을 지내고, 박경련 씨는 통영의 여류 시인이 돼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 백석이라는 시인은 에이씨, 조선일보도 그만두고 함흥 영생고보의 이제 선생이 돼.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다시 또 찾아가긴 하는데, 찾아갔다 실연을 당하고 그 기생집에 가서 만난 여자가 바로 이 여자야. 이 김영환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원래 이제 이쪽 집안이 가난해서 기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신윤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를 알아봐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시켜. 근데 이 신윤국은 조선어학회 쪽 사람인데, 이제 그 이후에 감옥에 가게 돼서 다시 이제 일본에서 갔다가 지원자가 없어. 그래서 함흥에 갔는데 거기서 백석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야. 또 운명적인 만남을 하지. 그러니까 백석은 만나자마자 내가 너의 운명의 낭군이다. 우리 같이 살자. 근데 자야, 이제 그 자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백의 시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 자야 오가라고 이제 수자리, 그러니까 변경 지방에 주둔하러 가는 그런 그 여자가 자야야. 그래서 그 자야의 5가지 그 노래를 시로 옮겼는데, 그거를 이제 이 백석이 이제 거기에 빗대 가지고 너의 이름은 앞으로 자야다라고 지어져. 그래서 그 함흥의 영생고보에 다닐 때 둘이 같이 살아. 둘이서. 근데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제, 근데 백석은 이제 집에서 자꾸 결혼을 하라고 그러고, 그래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남자를 할 수가 없다. 나는 저기를 하겠다. 그리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만주로 도망가자고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이 자야는 도망쳐가지고 서울로 와. 청진동에 같이 살아. 그때 이제 이 백석의 영생고보가 축구를 잘해가지고 다시 그 축구부를 인솔하고 다시 또 자야하고 또 만나. 그래서 또 청진동에서 또 같이 살아. 그러다가 그 며칠 사이에 그 인솔부 교사였던 그 백석이 그 자야하고 띵까띵까 하고 있을 사이에 애들이 또 술 처먹고 또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사건이 보도돼가지고 또 백석은 또 이 함흥 고보 선생에서 함흥 여자고등학교 선생으로 자천이 돼. 그래서 또 헤어져. 그 사이에 또 이 백석은 또 집안에서 하도 소개시켜 주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서는 결혼식에 갔다 오고 나서 또 자야하고 또 살아. 하여튼 이 남봉꾼은 할 수가 없어. 예? 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아이, 일제시대만 해도 신분 사회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결국은 또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여기서 살아. 근데 이 1030년도 후반이 돼서 이 자야하고 같이 만주로 가자. 그런데도 자야는 싫다라고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석은 이제 결국은 자야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야를 버리고 떠나서 이제 만주로 가. 그 만주에 갈 때 남긴 시가 그 유명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걸출한 시를 남겨줘. 여기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게 시야? 이거 시 아니야. 가난한 내가 있어. 아름다운 나타샤가 있어. 근데 사랑을 해서 눈이 내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아니 실제로 눈이 내렸다고. 나와 나타샤가 사랑을 하는데 우주의 기운이 도와줘 가지고 눈이 내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시인이야. 이게 백석이라고. 멋있는 시야. 멋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나타샤는 사랑을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마가리는 뭐라고? 오두막집에 가서 우리 같이 가서 정답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눈은 훅훅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 올 리 없다. 나타샤는 떠난 거야. 예? 인재벌로 내 속에 조곤조곤히 얘기해. 떠났지만 내 속에 와서 조용히 얘기를 한다. 응?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뭐요? 이 세상에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당신은 이런 세상에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누가? 나타샤가. 누가? 김영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서로 사랑을 할 것이다. 흰 당나귀는 서로 사랑을 해서 응앙응앙, 성적인 묘사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을 이걸 간직하고 살았어. 그래서 이거는 그 김영한이를 두고 한 건 줄 알았어. 근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 아니요. 비하인드 스토리 너무 좋아. 아까 누가 얘기했지? 이 백석은 뭐야? 바람둥이. 예? 백석이 자야한테도 보냈지만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여자들, 모윤숙, 최정희 뭐 이런 여자들이 또 다 또 얘를 좋아해서 그래가지고 최정희한테 보낸 시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 백석. 멋있잖아요. 그 당시에 아주 이렇게 잘생겼잖아. 지금 와서 보세요. 얼마나. 1930년대 이렇게 댄디한 사람. 이게 지금 봐도 멋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꽃미남이었어요. 입술을 벌이 쏘아서 갖고 와서 캐치가 가뜩이나 물리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여자에 만족하고 살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김영한이는 너무 잘 알았던 거지.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 첫째는 집안에서 반대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품을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속에 두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너무 평생을 간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할 때 이 가치가 뭐야? 1000억 원에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백석의 시 한 구절도 바꿀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영국에는 섹스피어가 있지만 인도하고 맞바꿀 수 없다. 그 반대더라고. 이게 인도가 망할지언정 섹스피어하고는 뭐 우리 영원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백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섹스피어였다라는. 네? 이제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그 평생을 사모했던 자기를 저버렸던 그 백석 시인한테 남긴 그거를 이제 간직을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순수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팔지 않고 지금 이 당시에 그 당시에 1,000억이었으면 지금은 더 비싸죠? 수천억이겠죠? 수천억에 달인 거를 이거를 법정 스님한테 맡긴 거고 그 법정 스님은 이거를 자기가 간직을 하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그 재단에다가 넘겨가지고 관리를 하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근데 법정 스님이 뭐냐면 무소유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자라면 그 무소유를 주장을 하면 안 돼요. 그 무소유라고 하는 거는 자인화교가 있어요. 힌두교가 있는 반면에 불교 자인화교가 있는데 자인화교는 인도에 가면 완전히 무소유를 주장을 해서 나체로 다니는 사람들이야. 일체의 무소유를 주장을 하는 거거든. 진정한 무소유는 그 사람들이야. 근데 불교에서는 뭐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이 의식주 그리고 이 약품 외에는 소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같이 그게 법정 스님이 주장하는 무소유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면 뭐라고? 정해진 의식주 그리고 아주 가사장삼 아주 최소한의 저기를 가져야 되고 그 외에 소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야?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어.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쵸? 뭐 큰 스님이건 작은 스님이건 오만 잣단 스님들이 개인 통장 다 가지고 있어. 다 저 벤츠 타고 다니고. 어떻게 하겠어? 그 유명한 해민 스님이 또 법정 스님을 저격을 했어. 법정 스님은 내가 알기로 무소유가 아니라던데. 예?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법정 스님은 자기가 그 무소유로 받은 인세를 전부 어떻게 해요? 학생들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맑고 향기로운 재단에 다 해서 끝날 때는 가실 때 한 푼 없이 가셨어. 법정 스님은 그런 사람이야. 근데 혜미는 어떤 사람이야? 인사동에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감히 누가 누구를 저격을 해. 내가 법정 스님을 만났걸랑요? 법정 스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혜민이 몰라도 너무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법정 스님을 80년대 몇 번 만났는데 그 스님은 첫째 깐깐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하고 두 번째 얘기도 안 하시고 그리고 좋은 얘기도 안 해. 뭐 그때 그러니까 저기를 하셨는데 법원 뭐 대중교통 시외버스에 이제 저기를 비디오 그거 텔레비전을 처음 설치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다닌다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내가 송광사에서 4시간 걸려서 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안 하고 다 멍청이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그 당시에 또 영화도 하고 그랬어. 그쵸? 비디오 테이프로다가 그거 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정신을 지키며 살아야지 무슨 비디오 테이프 보고 정신이 해벌레 해가지고 살고 있느냐고.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라고 하는 게
뭐야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법정 스님의 귓가에도 생생해요. 저한테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법정 스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거, 법정 스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이거를 뭐요? 자기가 절대 자기 소유로 하지 않으셨고, 이거는 또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이 법정 스님 후계 문도들끼리 또 싸웠어요. 여기 그게 참 답답한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이게 물질이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 싸움은 일단락됐고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우리 보이는 것처럼 이 길상화, 김영한 그 양반의 덕택으로 인해 가지고 백석이 소환되고, 그리고 또 이 법정 스님이 또 소환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맑고 향기로운 그런 인물이 좋은 인연을 쌓아서 이렇게 우리가 서울의 요지에 이런 데를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공덕이 아니었는가. 참고로 그 백석 시인은 음식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그 백석 시집을 보게 되면 그 뭐냐면 냉면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딱 했어. 슴슴하다. 슴슴하다라는 말을 쓴 유일한 한국의 원조 시인이다. 슴슴하다. 그러니까 백석 시가 그 평안도 정주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백석 시인이 처음 낸 시집이 백권 한정판이었고, 그게 사슴이라는 시였는데 윤동주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책이야. 그게 못 구해가지고 연희전문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봤을 정도로 이 윤동주에게는 자기의 거의 이 모델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석이었다. 좋잖아, 이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고 하는 이런 시인을 다시금 우리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게 된 게 그분의 덕이 아닌가. 죽을 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 대표적인 이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란 거고, 모든 걸 그분한테 맡긴 거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법정 스님 같은 분이 있어야지 이 조각가가 마음 놓고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뭐 불교 사람은 관세음보살로 있고, 기독교인들은 마리아로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수련하는 분들은 마고로 또 읽고, 또 이 뭐야 정병이라고 관세음이 보살이 그러니까 약병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약병이에요. 약사열의 물도 있고 관세음 보살상도 있고 그런 거. 굉장히 멋있잖아, 그죠? 이런 게 역사에 갖고 있는 게. 이런 게, 그러니까 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제발 좀 싸구려 좀 하지 말자. 네. 싸구려 가지고는 역사에 남지 않는다. 두 번째, 돈을 제대로 하고, 세 번째는 에너지를 써야 돼. 그러니까 돈과 에너지와 이 사상이 이게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이게 역사에 남는 작품이 된다. 그게 제대로 모여지지 않을 때는 그거는 역사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서 돈을 아무리 들였어도 꽝, 에너지가 안 들어가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당대에 유명한 것이 역사에 남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당대에도 유명하지 않으면 역사에 안 남아. 물론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극히 드문 거고, 이거는 역사에 남는다. 왜? 내가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여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법정 스님 다야 다음에 유명한 요 건축물이 바로 요거다. 요걸 보고 가지 않으면 길상사에
와도 안 본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죠.